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이왕 준비할 보험이라면 비용은 저렴하게 그리고 보장은 확실하게 챙기는 게 중요할 텐데요. 특히나 암, 뇌혈관 그리고 심혈관의 질환을 보장해주는 3대 진단비는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현명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저렴하게 이 3대 진단비를 준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리는 보험은요. 3대 진단비에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도 혹은 보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적합한 그런 정보라고 하니까 강의 시간 꼭 집중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40-50대 3대 진단비 가입 방법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3대 진단비 준비 똑똑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방송 함께 하시면서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에 0110번으로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효율적으로 3대 진단비를 준비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바로 만나보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그래도 날들이하기 딱 좋은 날씨이긴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꽤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은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시청자님들은 건강관리 잘 하셔서 감기나 이런 것들을 무난하게 넘어가시고 즐거운 3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요. 이제 3월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이제 3월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3대 진단금을 준비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이 얘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3월과 4월에는 보험사들의 이슈가 크기 때문에 3월과 4월에는 변동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남지 않은 3월 안에 혹시 보험을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이 내용에 참고하셔가지고 가입하시는데 효율적으로 가입하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동일한 조건의 연령대별로 이제 시청자님들이 가입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금액이나 이런 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담보 구성을 똑같이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암 진단금은 3천만 원,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뇌혈관 질환만 2천만 원, 그리고 심장 질환이 2천만 원.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험료를 한번 연령별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담보를 구성하고 비교해 보는 데 있어서 일단 회사별로 조건별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저는 또 이제 동일한 조건으로 일단 안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연령은 31세, 41세, 51세를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담보는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비갱신형 담보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계약을 최소로 할 수 있는 회사의 상품을 안내를 해드리려고자 합니다. 이 기본계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하거나 무슨 또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암진단약을 넣기 위해서 2천만 원을 넣기 위해서는 상해 사망이 뭐 1억이 가입돼야 된다. 뭐 고도유정예가 뭐 2억이 가입돼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붙습니다. 근데 3월 남은 기간에는 이런 조건들을 최소화해가지고 보험사들이 이제 상품을 이제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보험료를 절약하면서 가입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령별로 비교를 해드렸지만 이 건강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병이 있어가지고 유병자로 비교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과 병이 있으신 유병자분들을 좀 비교해가지고 보험료 차이를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안내를 드리기 전에 3대 진단금을 말씀드렸는데 이 3대 진단금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여성과 남성이 걸리는 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꽤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남성들 같은 경우는 위암, 폐암, 대장이 가장 큰 높은 수치의 암 진단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에선 나타나지 않지만 전립선암이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들에도 똑같이 걸리는 암이긴 하지만은 갑상선암이 가장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그다음에 유방암, 그다음에 남성에게 발생되지 않는 자궁경부암 이런 것들을 잘 받을 수 있는 암을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표를 보시고서 나는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좀 더 치중해 가지고 보험을 가입하시라고 이 표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인 경우에는 어찌됐건 전립선이나 대장암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고액암 또는 일반암으로 표시가 되는 암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여성의 경우에는 갑상선은 소외감이나 유사암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아마 과거에는 진단비가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나오셨는데 지금은 꽤 많은 비용을 주는 보험사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나오는 보험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체크하셔가지고 가입하시라고 이 표를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대 진단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뇌혈관, 뇌졸중, 그 다음에 뇌출혈 이렇게 진단금들이 이제 보험사별로 이제 항목이 따로따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장 넓은 범주를 차지하는 뇌혈관 질환을 가장 많이 주는 담보를 구성을 했고요.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은 심근경색만 진단금이 있으신데요. 요거를 허혈심장질환이라는 담보로 해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이 이제 허혈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협심증이라는 이 질병이 보통 심장질환에서 한 7, 80% 정도 진단금이 차지하는데 심근경색 진단금만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 협심증에 걸렸을 때 진단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혈심장질환이라는 담보를 구성하셔야지 좀 더 포괄적으로 넓은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뇌혈관 질환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보험이 뇌출혈만 진단금이 가입되어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 전체적인 이 항목들의 질병 코드, 이게 질병 코드라고 하는데 이 질병 코드 중에 이 3가지 항목만 되는 것만 제가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좀 더 넓은 보장을 갖기 위해서는 뇌혈관,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는 회사별로 큰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최대로 가입할 수 있는 회사를 제가 선택해가지고 보험료를 좀 비교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연령대별로 한번 보험료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세 남녀를 이제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 표준체입니다. 표준체라고 했을 때 암 진단금을 3천만 원 넣고 유사암 진단금을 3천만 원 넣습니다. 근데 유사암 진단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이런 것도 이제 유사암으로 포함이 되는데 불과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유사암의 진단비가 내가 가입되어져 있는 일반암 진단비 한 10%, 20%밖에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이런 거를 별도의 진단비로 해가지고 일반암 진단비만큼 지급될 수 있도록 좀 상향 조정해가지고 가입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사암 진단비를 제가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경색을 넣습니다. 이 담보를 다 구성해서 넣은 이유는요. 전체적인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 보신 다음에 나는 좀 더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뇌혈관 질환은 다 안 들어가지만 뭐 반반씩 넣고 싶다.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 반을 넣고 뭐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경색을 각각 1,000만 원씩만 넣고 싶다. 이런 식으로 뭐 제가 원하는 담보들을 구성해가지고 가입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일단 31세를 보시게 되시면은 되게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저렴하고요. 보시면은 진단금 같은 경우, 암 같은 경우는 28,000원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유사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11,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 21,000원,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4,300원 정도. 이렇게 이제 비중이 차지하시는데 보시면은 저희들이 맨날 왜 뇌혈관 이렇게 말씀하신지 금액만 보셔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뇌혈관 질환 똑같은 2,000만 원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21,800원이라는 담보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많이 하는 뇌졸중 담보는 똑같이 2,000만 원 가입하는데 거의 한 2배 이상,
2.5배 정도의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뇌졸중 진단비가 오히려 보험금 지급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담보나 이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은 경우가 가입되는 게 원치 않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보험회사에서 손해율이 높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3월을 놔두고서 회사들이 이런 담보들을 좀 상향 조정해서 이제 오픈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담보들을 전체적으로 구성해서 가입하신다고 하셨을 때 한 7만 7천 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별개적으로 기본 담보라고 해가지고 아까 짐에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거 있으시죠? 여기 보면 표준체 여기 기본 계약. 이 상해 사망이나 고도 우유장에 들어가는 것들을 최소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표에서 보여드릴 이 비용에서는 큰 차이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여성의 경우는 7만 7천 원 정도 나오시고요. 남성의 경우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만 원 정도 보험료가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각각의 담보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암진단 자금이나 뇌혈관 질환 담보 같은 경우는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보험료가 비싸죠. 근데 유사암 진단비 보시게 되면은 유일하게 남성이 오히려 더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제가 위에서 보여드렸던 표 있으시죠? 여기에 보시면 여성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갑상선암이거든요. 남성의 경우는 갑상선암이 중위 정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에는 이 유사암의 진단비가 남성과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의 보험료로 남성은 준비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성은 31살이 7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강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좀 병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에 좀 한계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표에 대한 금액은 보험사는 틀립니다. 이제 건강하셨을 때는 저런 조건으로 되지만은 저 회사도 유병자에게는 저렇게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조건의 회사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력자 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암과 2대 진단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병력자의 경우에는 암보험을 따로 가입하고 얘를 따로 가입하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에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금액만 한꺼번에 표시하기느라고 따로 되어 있는 걸로 안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암과 2대 진단금을 따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암 진단 자금 3천만 원까지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으십니다. 근데 보험료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죠. 이제 요거는 이제 회사에 따라 차이가 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유사암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3천만 원까지 가입되는데 우리 유병자분들은 유사암 같은 경우는 900만 원까지가 최대 한도입니다. 이 한도는 암 진단금이 만약에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면은 유사암도 조금 더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죠.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서 보시면은 2천만 원이 가입이 됐는데 유병자분들은 1,000만 원밖에 가입을 안 시켜줍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전체 보험사를 다 뒤져서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보험사를 선택해서 봤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 가입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도 1,000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0만 원, 심근경색 1,000만 원. 근데 전체적인 보험료를 비교해서 보시면은 이 담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건강하신 분들하고 유병력자인 분들하고 담보의 크기는 유병력자가 좀 더 작지만 보험료는 거의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실 때 보험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남성의 경우는 조금 보험료가 싸지긴 했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금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보험료는 여성과 이제 표준체와 유병력자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은 40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대도 역시 건강하신 분들은 아까쯤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원하는 담보들을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뇌졸중이 1천만 원으로 줄었죠. 요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뇌와 관련된 질환의 담보를 이 회사는 40세가 넘어가면 3천까지만 한도를 정해놓겠다라고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30대와 비교했을 때는 뇌졸중 2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최대가 1,000만 원까지. 그래서 뇌와 관련된 질환이 합산 3천이 되는 거죠. 심장질환도 합쳐서 3천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보험료를 비교해 보면은 8만 7천 원 정도 나오고요. 11만 7천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은 41세와 31세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보험료에는 큰 차이는 그게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건강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으실 거로 판단되죠. 근데 유병력자에서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30대랑 똑같은 조건으로 유병력자는 40대, 30대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3천만 원과 900,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해가지고 보험료는 이제 아까쯤에 30대 같은 경우는 유병력자와 건강하신 분들이 비슷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유병력자 보험이 훨씬 더 비싸지기 시작합니다. 남성의 경우와 여성의 경우도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게 표가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보시면은요, 남성의 경우는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신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40대까지는 이 조건들의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 보험을 준비하신다 그러면은 자기가 포지션을 찾으셔가지고 내가 유병력자인지 표준체인지 잘 보셔가지고 가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세를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51세도 40대와 거의 비슷하게 보험이 가입이 되십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가입이 되셔가지고 한 10만 3천 원의 여성은 보험료가 나오시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린 거랑 확연하게 차이 나시죠. 50대 넘어가면서 거의 한 0.5배 정도, 1.5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요 이야기는 암 발병 비율이 사실은 50대부터 현격하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50대부터 한 70대까지 남성은 확 올라가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앞에 이제 40대부터 발병이 됐다가 60대 넘어가시면 이제 이 그래프가 꺾이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차이가 꽤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유병력자의 경우는 이제 아까쯤에 보였던 40대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암 진단금도 2천만 원까지만 가입이 되시죠. 아까쯤에는 3천까지 가입이 되셨는데 지금은 2천만 원까지 되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유사암도 2천만 원의 20%인 6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시는 것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뇌혈관 질환인데 여기 유명자분들은 특정이라고 붙어있는 뇌혈관으로 바뀝니다. 이 얘기는 한 20가지 정도의 뇌혈관 질환 진단 코드가 있으면 그중에 특정한 질병에 대한 뇌혈관만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조건이 붙기 시작하죠. 심장질환도 마찬가지로 특정이라는 조건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가입도 안 되세요. 그래서 500만 원 정도가 맥시멈으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다행히 뇌졸중과 뭐 심근경색에 1,000만 원씩 가입되니까 이런 조건으로 가입이 된다고 봤을 때 보험료가 앞에 보시면 건강하신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보험료가 떨어지긴 했지만 담보가 확 줄었죠. 거의 절반 정도로 담보가 줄었는데 보험료 차이는 한 15,000원 정도, 10,000원 정도 차이 나는 거 보면은 유병력자들이 오히려 좀 불리하다고 판단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성의 경우에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포지션을 보시게 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쯤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갱신형 담보 위주로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담보도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담보를 설정했지만 어느 회사들은 이제 유병력자 같은 경우는 비갱신형은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형만 판매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자기 이제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서 보험료를 좀 더 조정해가지고 갱신형으로 할지 비갱신형으로 할지 선택하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늘 얘기했던 가장 좋은 조건인 비갱신형 상품과 진단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폭넓은 진단비를 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비교해드린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절대적으로 옳은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갱신형과 갱신형과의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보통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을 추천드렸기 때문에 가장 좋은 조건의 표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31세, 41세, 50세를 제가 지금까지 비교를 좀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거는 3월이 이제 한 3, 4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보험사들이 이제 3월이 지나면 이 담보 조건이 사실은 제가 방송 드린 게 가입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회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가입이 되기 때문에 혹시 보험을 가입하시고 염두에 두신다면은 조금이라도 고민하셔가지고 이번 주 중에 3월 중에 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좋은 보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3월에 가입 시의 핵심 사항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보시면 보험료가 다운되는 이유는 기본계약의 비중을 최소로 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기본계약이라고 하는 상해사망 이런 것들을 1억, 2억씩 가입해야 되는데 지금은 최소로 어느 회사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어떤 회사는 1,000만 원 이렇게 최소의 비용으로 낮춰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게끔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질병진단금은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표는 3,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이었지만은 제가 본인이 좀 더 가입하고 싶다고 하면 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통 회사들이 한 회사에 5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본인이 판단하셔가지고 좀 더 크게 가입하고 싶다 하시면은 자세하게 알아보시면은 금액을 좀 더 상향할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유사암의 진단비 같은 경우도 3천만 원까지 가입되는 회사들이 다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어떤 회사가 유사암을 이렇게 좋은 조건을 내놓으면은 주변의 경쟁사들도 동일하게 조건을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았던 회사들이 3월에 이렇게 유사암, 이제 여성들한테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유사암의 진단비를 최대 3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한도를 열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린 게 이제 무해지 환급형과 납입면제에 대한 것도 기능을 꼭 잘 선택하셔가지고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이 납입면제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험하고 성인 보험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성인 보험 같은 경우는 뇌졸중, 그 다음에 심근경색, 암이 납입면제에 해당이 되는데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뇌졸중과 심근경색이 아닌 뇌혈관과 심혈관, 요게 이제 납입면제로 가능한 회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10분 정도 시청자님들한테 안내를 드렸는데 요 비용 이 제 네 가지에 대한 내용을 잘 판단하셔가지고요 본인들이 보험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고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백주선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3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주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한 3대 진단비 새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이미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신 분들도 바로 지금 이번 달이 가장 유리하다고 하니까요. 3대 진단비 준비를 생각하시는 분들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도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상세하게 고민 해결해 드리니까 전화, 문자 연락 많이 주시기 바랄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 드리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이어갑니다.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40, 50대 3대 진단비 보험 가입 방법인데요. 앞서서 강의 시간에 백주선 전문가님께서 이 3대 진단비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은 이훈수 전문가님과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3대 진단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저 요즘 3대 진단비에 대해서 많이들 강조를 재차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예. 그 이유는 일단 저희가 사망 원인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 사망 원인은 일단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1위에서 3위까지가 1위는 당연히 시장님들도 아시다시피 암입니다. 예. 그리고 2위는 뇌혈관, 이제 3위는 심혈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물론 그 밑에 이제 질병들이 많지만은 이 1, 2, 3위가 그 사망 원인의 상당한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이나 아니면 당뇨 아니면 간질환 이러한 질병들은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질병이 걸려서 바로 수술하거나 입원을 하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통상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통원 치료를 하면서 약물 치료로 어느 정도 가능은 하지만 꾸준히 먹어야 돼서 어느 정도 실비 처리로 보험금에 대한 그
병원비에 대한 부담금은 상당히 절여줍니다. 하지만 1위부터 3위까지는 암이나 뇌혈관 또는 심혈관 같은 경우는 꼭 수술과 입원을 동반을 해야 되는 중대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단금은 재차 강조를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진단을 최소한으로 좀 갖고 있으시는 게 상당히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암과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한국인의 사망 원인 1, 2, 3위를 차지하는 그런 질병이라고 하니까 3대 진단비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이 3대 진단비를 어떻게 가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예, 이건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예. 일단 저희가 기준을 40, 50대로 잡은 이유는 일단 30대까지는 경제활동에 무리가 없이 앞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쵸.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40대에 접어들면은 물론은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결혼을 하시고 2세가 태어나고 이제 집도 마련을 해야 되고 경제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근데 버는 양은 똑같은데 많은 비용이 지출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자기는 건강하다, 아프지 않다 해서 많은 보험들을 해지를 하거나 조금씩 리모델링 해가는 방향을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 많이 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해서 3대 질환에 대해서 다른 담보들은 그래도 버리시더라도 3대 예. 질환만큼은 꼭 가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반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에는 이러한 3대 진단금을 넣으실 때 꼭 생명보험사는 주계약이라는 생명담보가 들어가고 손해보험사에는 사망을 연계해서 들어가고 특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하지만 여기서도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은 생명보험사에서는 주계약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에 대한 주계약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부담감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이 3대 질환은 손해보험사로 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대 질환 같은 경우는 사망 연계를 가입을 안 하셔도 3대 질환만 딱 가입시켜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고요. 그 회사들을 잘 선택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반형이 있고 무해지가 있고 갱신형이 있습니다. 예. 일단 일반형은 보통적으로 가입을 하는 비율이고 무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납입 기간 동안에는 해지 환급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납입이 끝나고 나서는 어느 정도 해지 환급금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일반형보다는 아무래도 보험료로 따지면 30% 정도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여력이 안 된다 싶으면은 갱신형으로 가되 갱신형 주기를 길게 20년 갱신, 그래도 안 되겠다면 15년 갱신 또는 더 길게 해서 30년 갱신으로 잡아주시는 게 보험료는 한 3분의 1로 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3대 질환을 가입을 하시는데 진단 담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 일단 암은 1이니까 꼭 필요하겠죠. 근데 그에 대한 유사암도 필요합니다. 유사암은 요즘은 연계가 되었고 1:1 비율로 해서 암이 3,000 들어가면 유사암은 3,000 이하로 계속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이거보다 상위 개념인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질환을 꼭 체크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제가 잡았을 때는 암진단금, 유사암 진단금,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은 각각 2,000씩 잡았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한 보험료가 한 15만 원대가 나옵니다. 예. 근데 이건 일반 보험에 해당되는 거고요. 물론 그보다 적거나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회사별로 틀리기 때문에 제가 기준을 잡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무해지로 따지면은 거기보다 이제 30% 저렴한 10만 원대 초반 아니면 10만 원 이하까지 떨어질 수가 있고요. 물론 갱신형으로 가면 현저히 떨어져서 5만 원대에서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제적 활동이 부담이 되더라도 다른 담보들은 실비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되니까 이 3대 질환에 대해서는 꼭 가지고 가시는 게 좀 더 주리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3대 진단비 생명보험사에서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고요. 무해지 보험으로도 저렴하게 준비를 해보실 수 있고 갱신 주기가 긴 이 갱신용으로 준비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보험료 절약 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3대 진단비는 언제 가입하는 게 유리할까요? 예, 이 질문도 상당히 많이 붙는데요. 예. 물론 태아보험사에 가입하는 게 가장 좋겠죠. 예. 그런데 40, 50대는 이제 자기가 아프지 않다 해서 계속 나는 그냥 보험을 안 들어도 되지 않나? 난 건강한데? 하지만 질병들은 40대에 찾아온다, 50대에 찾아온다 예고하고 찾아오진 않겠죠.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예.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납입 여력이 있어 이 정도는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이 좀 뒷받침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건강할 때 한시라도 이 정도의 최소한은 들어주시는 게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일찍 그리고 건강할 때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이미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예, 요즘 보험사들이 너무 좋아져서 예. 서로 경쟁하듯이 유병자 상품들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갖고 325 항상 말씀드리지만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진단이나 2년 이내 입원과 수술, 중대한 그리고 5년 이내에 암 이력만 없으면은 이 세 가지 항목을 다 가입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러한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일단적으로 자기 병명에 대해서 꼭 고지를 하셔서 일반 심사를 한 번 정도는 거쳐보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유병자 보험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든 일반 보험보다는 비싸기 마련입니다. 예, 그 정도를 그렇죠. 다 예. 수용을 해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보험료가. 그래서 일반 심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그 몇 년 부담부나 이런 거는 좀 갖고 가셔서 보험료가 저렴하니 일반 심사로 넣어서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 우선이고, 그 다음 안 되면은 이제 유병자로 가입을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일반 심사는 꼭 도전을 해보시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보험사들의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으니까 325 간편 조건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제일 건강한 게 좋겠죠. 보험이라는 거는 언제 발생할 수 있는지 모르는 질병하고 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안전고리를 연결시켜주는 건데요. 자기가 인제를 유전이다 뭐다 이런 거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인에 비해서 유전 경력이 위에 이제 집안에 유전 내력이 있으면은 발병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대대로 식습관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사회가 시대가 변화하면서 식습관도 바뀌고 의학기술도 바뀌기 때문에 그에 변화하기 때문에 이제 유전하고도 그렇게 많은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 그리고 자기가 좀 부담이 된다고 하면 이 3대 질환만이라도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무해지나 이런 걸로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훈수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보험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나이인 40~50대에 필요한 3대 진단비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유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 문자 연락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 어떤 고민이든 괜찮습니다.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가 있다고 하니까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40대이고요. 예.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예전에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게 있는데요. 솔직히 좀 많이 부담이 돼서요.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고민이 돼서 예.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좀 크신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41입니다. 네, 40대 초반이시고요. 네. 자, 저희가 증권을 받아봤는데 CI 종신보험을 준비를 해주셨던데 CI 보험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가입을 하신 건가요? 네, 듣긴 했는데 예. 정확하게 좀 와닿지는 않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아프시거나 병력 있으실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보험료가 좀 어느 정도 줄어들면 좀 부담이 안 되실까요? 현재 제가 내고 있는 게 한 25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네, 좀 줄어들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훈수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초반이신 남성분께서 보내주신 증권인데요. 삼성생명의 변액 CI 종신보험을 65세 납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25만 9천 원입니다. 자, 문의사항을 다시 살펴볼게요. 자, 40대 초반이신 남성분이 CI 보험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돼서 연락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훈수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일단은 삼성생명의 변액 CI 종신보험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일단 CI라는 것은 중대한 질병이나 화상 또는 수술, 말기 심부전증 같은 중대한 질병이 됐을 때 주계약 금액에서 80% 또는 50%를 선지급하면서 이제 납입 면제를 해주는 보험인데요. 상품인데요. 일단은 시청자님께서 보시면 일종이에요. 일종은 이제 80%형일 수도 있고
50%형일 수도 있고 이제 종류마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80%형으로 좀 잡을게요. 80%형이면 선지급이 5천 또는 8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사망보험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놓치신 점이 일단은 실비가 아예 없으세요. 이걸 예. 설명드리기 전에 실비가 아예 없으세요. 그 다음에 이 납입 기간 또한 너무 지금 현재 활동에서는 좀 부담이 되고요. 앞으로 또 몇 년을 더 내야 되겠죠. 20년 정도를 더 내야 되고, 그리고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크실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리모델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갖고 리모델링을 추가하실 때 이거를 과감히 해지하시는 방향으로 저는 이제 컨셉을 잡았는데요. 물론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은 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보자고 하면은 과감히 해지를 하시고 일단은 첫째적으로 실비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손해보험사의 실비는 기준이 이제 의료실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상해 입원비나 질병 입원비 또 이제 상해 통원이나 질병 통원 그리고 이제 상원 통원에서 약제비라든가 질병에서 약제비 각각 급여 부분에서는 90%, 비급여 부분에서는 80% 그리고 2017년도부터 이제 특이하게 밑으로 빠져나와 있는데요. 비급여 도수치료라든가 비급여 MRI 같은 경우 그리고 비급여 주사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일반 이제 실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특약으로 빠져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70%, 즉 본인 부담금이 급여 부분에선 10%, 비급여 부분에선 20%,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특약이 빠져 있는 거에서는 30%의 본인 부담금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 거 실비보다 조금 싸진 반면 보장 범위, 자기 본인 부담금은 조금 높아지겠죠. 하지만 의료 실비는 이제 국민 보험이라고 할 수 있지 병원비를 충당해주는 일부를 충당해주는 중요한 보험이기 때문에 꼭 이거를 가입하시는데 약 한 15,000원 되면은 충분히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생명보험에 아직은 결혼은 안 하셨죠, 시청자님? 예, 아직 미혼입니다. 예,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대한 그런 니드는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에서도 좀 더 보험료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무해지 환급형으로 제가 설정을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암진단비 2,000 정도, 그리고 유사암 2,000, 이제 갑상선암 2,000인데 이 갑상선암은 초기 진단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암에 대한 수술비라든가 뇌나 허혈성 심장의 질환에 대한 수술비를 좀 놓고 질병 수술비나 상해 수술비 그리고 이제 각각 이제 입원비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하게 측정을 해서 약 한 10만 원 초반대로 제가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직 40대니까는 시청자님께서 이제 유지 여러 개의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많이 다운을 시켰어요.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약 한 2만 원 정도가 저렴하게 짜여져 있는데요. 일단은 기존보다는 좀 더 진단금을 위주해서 근데 거기 첫째적으로 삼성생명에 있는 이제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보다는 상위 버전인 심질환이나 아니면 뇌혈관 질환 같은 좀 더 상위 버전으로 진단금 위주로 보장을 강화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해지 환급형으로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했어서 이 차액 부분은 차라리 좀 저금을 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결혼하시거나 그때 자금으로 쓰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제가 견해를 보입니다. 예, 시청자님. 네. 네, 잘 들으셨죠? 네네. 예, 가지고 계신 삼성생명의 CI 종신보험은 안타깝게도 정리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실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실비 준비와 함께 저렴하게 필요한 보장들을 채워주는 그런 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보험료 네네. 부담이라고 하셨는데 절반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만족하시나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요. 또 궁금증 생기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전화, 문자를 통해서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데 문자로 간략하게 보내주셔도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 드릴게요. 문자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자, 7387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저는 현재 B형 간염 보균자입니다. 실손보험이나 기타 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백주선 전문가님, 이렇게 B형 간염 보균자들의 보험 가입은 어떨까요? 네, 이 질문도 방송에서 몇 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병이 있으시니까 나는 가입이 안 되겠다. 그리고 주변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전달받은 예. 내용들이 야, 그거는 가입이 어려워 얘기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일단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B형 보균자가
활동성인지 비활동성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비활동성인 경우에는 분명히 처방을 받으셔서 약을 복용 중이실 거고요. 비활동성인 경우에는 보균자만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치료 이력은 보통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활동성인 경우에는 회사에 고지를 다 해야겠죠. 왜냐하면 고지를 잘 안 했을 때는 나중에 정말로 보상을 받을 때는 보상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B형 간염 활동성인 경우는 현재 약을 복용하시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먹었는지, 그 다음에 현재 수치가 어떤지에 대한 차트를 정확하게 제출하신다고 하면은 그동안의 통상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이제 할증과 부담보, 이제 할증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건강하신 분들보다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보험을 가입시켜 주거나 또 하나는 이제 간염, B형 간염 같은 거 간과 관련된 거는 부담보를 잡거나 또는 이제 부담보를 정기간 잡거나 또는 일부의 기간 동안에 부담보를 잡아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는 간과 관련된 질병을 보상 안 해줄 테니 가입하십시오라는 조건으로 인수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실손보험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암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뇌혈관이나 이제 심혈관 같은 경우는 조금 고지를 하심으로 해가지고 할증이 되더라도 가입이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비활동성인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치료 이력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의 질문 내용 중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입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정 조건을 안고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B형 간염 보균자라면 일단은 활동성인지 비활동성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니까 전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문자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030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올해 45세인 남성입니다. 6, 7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아직까지 먹고 있는데 3대 질환 가입 가능할까요? 자, 저희가 오늘 3대 진단비 좀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은수 전문가님, 이분 어떨까요? 예, 일단적으로 가입은 가능하죠. 가입은 가능한데 일단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될 부분은 6, 7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 보통 뭐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일반 손해보험사에서는 1년 이상 10년 초과에 대한 고혈압이나 이제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일반 심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3대 질환은 아니지만 암 부분은 일반 보험으로 가입을 시켜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일반 심사를 해보고 나머지 이제 2대 질병에 대해서는 유병자로 가시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 2대 질병에 에도 이제 고혈압에 대한 고지를 해보고 일반 심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처음에 가입을 하실 때는 꼭 첫 번째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일반 심사부터 먼저 거치신 다음에 이것도 안 된다면 분리를 하셔서 암은 따로 또 뇌혈관이나 이제 허혈성 심질환 같은 경우는 따로 유병자로 일반 보험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게 적절한 보험료도 많이 줄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암은 일반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2대 질환에 대해서는 유병자로 가입을 하셔야겠고요. 그래도 심사를 넣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일단 심사 권유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도 살펴볼게요. 네, 277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백주선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종신보험에 실비보험이 같이 있는데 새로 변경하고 가입하는 게 좋은지요? 자, 무조건 새로 변경하고 따로 가입하는 게 좋은 걸까요?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은 그 보험 내용을 제가 들여다봐야지 이제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에 실비가 가입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사에 가입되는 실비랑 큰 차이는 이제 주계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주계약이 생명보험에 가입되는 종신보험에 가입되는 거는 생명보험에 가입됐다는 얘기인데 생명보험사의 주계약은 일반 사망이라 그래가지고요. 뭐 질병으로 사망했네, 상해로 사망했네, 어떤 자살을 했네 이런 구분을 짓지 않고 예. 사망진단서가 나오면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꽤 높죠. 근데 상해 사망의 경우에는 내가 사망하는 이유가 정해져 있고 또 상해 사망의 빈도수가 전체 대한민국 사망 중에 사실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계약 보험료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에 만약에 실비가 되어 있으시다고 하면은 암이나 이런 담보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으시다고 하면은 보험료 보셔가지고 보험료가 너무 과하다 그러시면은 일단 일반 사망보험금인 주계약 보험료를 조금 감액하셔가지고 유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주계약 플러스 실비만 되어 있다고 하신다면 저는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옳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자만 봐서는 무조건 정리해라 말하는 아니지만 시청자님들께서 그 증권을 보셔가지고 거기 안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질환에 대한 담보가 같이 있는지 또 3대 질환의 담보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셔가지고요. 아, 나는 이 정도에서 조금 더 추가하면 되겠다면 보완하시는 게 나을 거고요.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라고 한다면은 감액을 하시거나 과감하게 정리하셔가지고 하시는 방법이 옳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무조건 정리를 하기보다는 이 종신보험 안에 담보들이 좋다면 주계약을 좀 감액하고 가져가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증권을 보내주시면 더욱더 정확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도 살펴볼게요. 자, 3262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생명보험사에서 종신보험의 3대 질병 보장을 준비했는데 방송을 보다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들어야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훈수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예, 이것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생명보험에서 좀 애매모호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증권을 봐야 알겠지만은 생명보험사에서는 3대 질환이라고 하면 일단 암, 뇌출혈, 그다음에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칭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최하위 버전입니다. 그래서 발병 확률이 굉장히 낮겠죠. 그래서 그 상위 버전인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질환을 들어야 됩니다. 게다가 암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가입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겠지만은 예전에는 다 일반 암으로 포함이 됐던 게 지금은 소외암으로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유방암이라든가 아니면 남녀 생식기암 또는 대장 전막내암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것도 한번 증권을 보셔갖고 무턱대고 이거를 해제하시고 나는 3대 질환을 들어야겠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증권을 보셔서 어느 정도까지 포함이 돼 있으면은 좀 유지를 하시면서 아니면 이 보험료를 좀 주계약 부분, 앞서 백준현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을 좀 줄이셔갖고 그에 대한 특약을 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질환만 가입을 또다시 시켜주는데 거기서 암 부분은 제외를 하시고 이제 2대 질환만 가입을 하셔도 보험료는 굉장하게 저렴하게 보장을 받으시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가입하고 계신 생명보험에서도 보험료가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면서 좀 더 보장 범위를 넓히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무턱대고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요. 주계약 감액을 좀 고려를 해보시거나 전문가의 전화 상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문자 하나 더 열어볼게요. 자, 8009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가족 구성원이 총 4명인데 전체 납입하는 보험료가 45만 원 정도입니다. 보험료 부담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릴 수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백순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요 질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질문만 갖고는 제가 이제 뭐라고 답변드리기 애매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가족 전체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상담을 드릴 때 한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보장성 보험을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이 보험료가 과하네 아니네 판단되어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45만 원이라는 보험료 안에 혹시 자녀들의 보험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은 요거는 좀 더 수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한테 포커스가 가장 맞춰져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들 이런 순으로 보험을 좀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보험료가 부담이 되셔가지고 좀 줄인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증권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종신보험이 만약에 가입되어 있으시다고 하면은요, 사망보험금을 좀 줄이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종신보험이 가입되지 않고 보험이 좀 더 이 45만 원 정도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일단은 보험을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고요. 자녀들은 일단 실비보험만 유지를 하시고 나머지 이제 부모님의 보험에 특약으로 자녀보장 특약이라는 걸로 넣어가지고 하신다면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먼저 이제 증권을 먼저 봐야지 안내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45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소득에 비해서 한 15% 정도가 넘는다 그러면은 분명히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10에서 15% 정도 된다고 하신다면은 저는 그렇게 과하다고 판단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전문가를 만나 뵙고 증권을 보신 다음에 설명을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족 수익이 얼마인지 고려를 해보시고요. 부모님의 보험을 먼저 좀 우선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방송 끝난 이후에도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13-1531-2662번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 플랜 129는 내일 더 건강한 보험 정보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